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 54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12운성을 보아 가지고 호퇴봉으로 일어난 맥기봉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월등하게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비록 그림은 적어도 이것들을 아셔야 혈처에서 괴를 뽑고 혈처에서 주인이 어떤 성씨가 들어가고 맥기는 어느 곳으로 나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누워있고 서있고 앉아있고 등돌려 있고 엎드려 있고 하는 것이 12운성의 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월등하게 높이 올라가지만은 이것이 비로소 풍수지리학의 입문에 들어가는 기초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도 영역도 1000개 정도는 달달달달 애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산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운성의 맥기봉이나 성진봉 같은 것을 어떤 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맥이 어디로 나왔네만 소리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12운성을 누워서 자면서도 달달달달달달 외우실 정도로 그림을 눈으로 그려볼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비로소 풍수지리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보시면은 각각 사 보는 법은 귀신같이 잘 알아버려요.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사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안 해도 12운성론에 대해서 맥기봉으로 일어난 것을 찾을 수만 있으면은 달달달달 다른 사 외워져 버립니다. 자연적. 그래서 오행으로 금목수와 토 5가지죠. 거기서 12운성을 붙여 가지고 맥기봉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어떤 혈로 맺는다라는 것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행기학하고 이기학하고 섞어진 것들이에요. 12운성은 이기학이죠. 그러나 형체만큼은 형기학이에요. 단순하게 그려놔서 저까지 것 해서는 평생 가도 풍수지리학에 입문을 못합니다. 그냥 동네 풍수 정도는 하겠죠. 동네 풍수를 해도 알고 해야 돼요. 지난번에 구독자 1000명이 넘어지면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아무라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구독하시고 공부하신 분들한테 드려야지 28강부터서 전자책으로 보내드린다고 그랬죠. 12월 말이 넘어지면은 유료로 넘어가니까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달이면 충분해요. 가능하면은 신청을 하셔서 전자책 이메일로 정중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12운성을 용혈도를 모르면은 산에 가가지고 개도 뽑지 못하고 개가 가여보고 맥기봉하고 성진봉에서 나오는데 혈초계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가지가 모르면 다 모르게 됩니다. 이걸 12운성하고 12운성이 끝나면은 과엽론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괴 하나에 과엽 하나씩이 붙습니다. 그래서 64과엽 64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야 과엽도 찾기도 쉽고 모든 것이 찾기 쉽습니다. 산에 가서 이 12운성의 형태를 알아야 산에 가서 찾지,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요.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형태 비슷한 게 저런 것 같다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저것이다 해야 그 바로 비로소 진실은 학문입니다. 학문은 그렇다라고 정의가 나오지 그럴 것이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시 57, 8년 동안 공부한 것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수 10권, 수 100여 권 정도 많은 책들을 봐봤습니다만은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옳은 것만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또 대정비결, 제 호가 대정이면서 독고입니다. 그래서 대정비결이라는 책을 상중하권으로 만들어 놔서 그 속에서 지금 강의를 뽑아서 해드리고 있어요. 음양이 있어요. 1번은 양이요, 2번은 음입니다. 포태양생이 12운성이에요. 포로 된 산이 그 형상에서 혈은 어디 가서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포도 양포, 음포 그렇습니다. 양으로 된 포에서 화성체로 일어난 산에서 포양산에서 맺는 혈은 이렇게 정의가 나와요. 그 혈은 어떻게 생겼느냐? 화성체의 일어난 포봉에서, 이 포봉에서 일어난 맥기봉이에요. 이것이 맥기를 품고 있어서 내 맥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맥기, 과엽이 없으면 맥기가 없고 맥기가 없으면 혈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용이에요. 그냥 쭉쭉쭉쭉 흘러가는 용입니다. 그래서 결인을 하고 과엽을 만들고 맥기봉을 일으켜야 단 하나의 혈을 맺으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맥기봉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체로 일어난 산 중에서도 양의 포로 일어난 맥기봉은 어떻게 생겼느냐? 산봉우리는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 봉우리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고 그런데 그 봉우리는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 화성체의 양의 포 맥기봉입니다. 그 맥기봉은 뼈쪽하면서 일어나지만은 좌측은 짧아요. 짧으면서 가깝게 품어주고 우측은 넓으면서 길게 가가지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맥기는 이 맥기봉의 가운데서 맥기가 내려와가지고 혈은 유혈로 맺습니다. 한쪽 봉우리는 높고 한쪽 봉우리는 낮은데 그 산상은 바위로 되어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둥근데 한쪽은 가깝게 품어주고 오른쪽 배고는 길게 품어준 것이 양포의 맥기봉이다. 여기에서 맥기가 나와가지고 유혈로 맺는다. 유혈이라는 것은 약간 길쭉한 호박 절반을 딱 잘라버리고 퍼놓은 것, 그와 같이 생긴 것이 유혈유국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곳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대열이든 소열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요, 대열인지 소열인지 이런 것을 알려면 조산과 주산과 용과 현무와 과엽과 맥기봉과 성진봉, 혈처 모든 주위에 있는 새를 볼 줄 봐야 크고 적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포양의 화성체의 산에서 맺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은 약간 비틀어진 듯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앉아 있고 서 있고 기울어져, 앉아서 기울어진 화성체의 양산입니다. 양의산, 음양할 때 양의산이요. 그것이 맥기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에서 혈을 맺으면은 이 혈체에 들어갈 주인은 가난하고 고생했던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높아졌죠. 이 단순하게만 생각지 마세요. 이것을 뚜렷하게 눈에다 사진 찍어서 탁 넣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나깨나 포양의 산은 산봉우리는 두 개로 찢어지는데 하나는 야착고 하나는 넓고 좌측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봉우리에서 맥기가 나와가지고 청령은 살짝 짧게 안으로 굽어지고 배고는 길고 넓으면서도 길게 품어준 뒤 옆으로 앉아있는 산이라고 하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옆으로 앉아있는 산이 머리가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두 개로 찢어져 가지고 봉우리가 생긴 가운데에서 산봉우리는 바위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화성체의 양포의 산인데 이곳에 들어갈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자리다. 그런데 성씨는 이제 혈초에 들어가서 음양 찾아서 보시면 무슨 성씨까지 나와버립니다. 이 그 맥기봉이라는 것은 포방이나 사방에 있으면은 죽을 사자 사자 포태양생이니까요. 혈초는 반드시 고생 많이 하고 천했던 사람이 그 혈초에 들어간다 하더라. 화성체로 일어난 음포, 여기는 앉았지도 않고 서지도 않는데 엎드려 있는 산이에요. 엎드려 있으면 어깨는 쫙 늘고 고개는 수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성체로 되고 가운데는 수성체이면서도 좌측은 화성체요 우측은 토성체로 변해가지고 산은 마치 앉아있는 듯 하면서도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산이다. 그런데 이 혈은 앞에가 양쪽으로 갈라진 유두가 둘이다. 젖꼭지가 둘이에요. 두 개인데 그 중앙으로 올라가서 묘지를 쓴다. 그 두 개라고 해가지고 양쪽에다 묘지 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첨살이라고 그래요. 첨살을 맞으니까 큰일 나요. 이 무릎은 구부러졌죠. 이 무릎은 펴져 있고 고개는 숙여져 있고 이래서 엎져 있는 화성체의 음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음포산은 음은 주로 야지에 가만히 있어요. 이 양은 높은 산을 뜻하고 이 음은 야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는 이 음이 없어요.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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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양은 높은 산에 있는 화성체의 포산이다. 또 음은 야지에서 일어난 맥기봉인데 화성체의 음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산봉우리는 화성체로 되어 있으나 산이 높이 솟아서 그 중에 야지에서 높다는 것은 살짝 솟아난 것을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솟아 있고 가운데에 있는 머리는 수그러져 있다. 들어가 있다. 수그러고 있는 화성체의 산이다. 여기에서도 이 포산 전체가 다 고생 많이 하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편안하게 고관대작이 들어갈 자리 산이 아닙니다. 혈이 아무리 좋아도. 이 포산에가 구렐로 떨어지면은, 구렐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다니는 길 옆에서 혈이 맺은 것을 구렐혈 그렇습니다. 나무꾼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쉬는데 그 옆에서 맺는 혈이 구렐혈 그렇습니다. 이 구렐은 맥기봉이 포태로 되어 있으면 얻어먹거나 길을 가다가 추워서 앉아서 죽어요. 그러면 그대로 묘지를 쓰는 곳. 특이하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높여놓으니까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쉬워요. 이 산을 알수록 더 쉬워집니다. 무장무장 어려울 것 같아도 알면 알수록 무장무장 더 쉬워져요. 어렵다 생각은 던져버리고 저것을 꼭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수월하게 저를 따라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린 강의 따라오면 저같이 알아져요. 포가 절이죠. 그래서 이런 곳은 가난하고 천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앞에 순전이라고도 그래요. 혈처 앞에 있는 땅을 순전이라고 그래요. 순전이 갈라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순전은 화성체로 인해서 갈라졌어. 뼈쪽으니까 화성체예요. 화성체에서 갈라지니까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돋아서 묘를 쓰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무장무장 묘지에 묘미가 있어요. 실질적이면서도 중요한 강의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리하게 용 찾고 못 찾고 뭐더는 거 다 던져버리고 실체적으로 지리하게 입문하는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이라도 이런 책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놓은 것이에요. 이 화성체만큼은 엎드려 있으면서 순전히 앞으로 두 개가 찢어졌으니까 묘지를 쓸 때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반반하게 메꿔주고 묘지를 쓰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 철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 그리고 가운데 두 개의 봉우리만큼은 바위로 되어 있다. 이걸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간단하죠. 그리고 토성체의 양포, 토성체의 음포, 이 토성체의 양포는 높은 산에서 맺는다겠죠. 양은 음은 낮은 야산에서 맥기봉이 일어나고요. 지금 맥기봉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래서 이 맥기봉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토성체의 양포산은 어떻게 생겼으며 혈은 어디에서 맺는가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한나의 곡식을 쓸어 담으려고 딱 하는 학구같이로 생긴 토성체가 반듯하면서도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진 토성체이면서도 포에 속해요. 그러면은 혈은 어디 가서 맺느냐? 기울어진 토성체의 양포 산의 맥기봉으로 일어나면은 그 맥기봉에서 품고 있는 금성체의 작은 산이 있습니다. 둥근 산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음포, 야지에서 포로 일어난 토성체는 길게 엎드려 있는데 이것은 엎드려 있습니다. 토성체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낮으면서 내려가 가지고 길쭉하니까 정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토성체 속에 또 토성체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나무를 베어서 옆으로 뉘어놓은 작은 산이에요. 야지에서 일어난 산이 맥기봉이에요. 지금 이것이 포산인데 야지는 음이요 높은 산은 양이라 그러더라. 이 높은 산에 있는 것은 금성체가 들어가서 혈을 맺고 야지에 있는 것은 길쭉한 통나무가 비어놓은 것 같은 생긴 곳 밑으로 가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또 금성체의 높은 산에서 맺는 금성체,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신안의 경지에 올라서요. 포태양성 12운성의 오행들을 알면은 왜 그런 거는 밖에치만 보고 전부 다 금산이니 목산이니 화산이니 수산이니 이래버려요. 맥기봉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물론 주산과 조선 현무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는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맥기봉은 어디 가서 맥기봉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과엽에서 보면 이제 처음 일어난 곳이 맥기봉인데요. 가엽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서 쉽지, 가엽 모르면은 맥기봉 똑같은 산봉우리로 와버려요. 그런데 왜 신안의 경지에 들어가느냐? 금성체의 포산, 높은 산에서 금성체가 생겨요. 그럼 이건 밖에서 보면 토성체죠. 그런데 이것이 금성체인 줄 어느 누가 아냐? 무엇을 보고 아느냐?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토성체인데 왜 금성체라고 하고? 모르는 사람이 이래요. 겉에만 보고. 그 속에 좌측 귀퉁이로 들어가서 태극처럼 둥글게 생긴 금성체는 둥글죠. 그것이 좌측의 귀퉁이, 모퉁이 상에 붙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혈을 맺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누가 금성체인 줄 알겠어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도 자꾸 틀어서 듣고 보세요. 강의록을 이제 가능하면 드리려고 그러니까 강의록을 찾아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요. 이 금성체로 야산에서 일어난 음의 금성체에 대한 포산, 이것은 양은 높이 있고 이거는 야산에가 있어요. 야산은 넓적이 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모난 토성체라고 하지 금성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줄 알면은 맥과 산을 볼 수 있는 신안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야지에서는 우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퉁이에다가 둥글게 금성체의 산을 살짝 숨겨 가지고 거기다가 혀를 맺는다.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수성체로 높은 산에서 일어난 포맥기봉, 포맥기봉 양이죠. 높은 산에서 일어났으니까 양이에요. 이거는 찾기가 쉬워요. 절반만 수성체로 딱 돼 있어요. 포태양생이 생왕간대 하면 정체가 나오겠죠. 그 속에서. 그런데 포기 때문에, 절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가 하자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절반만 있는, 수성체가 이렇게 있으면 정체가 되죠. 절반만 있는 곳에서 옆으로 쓰러질 것처럼 이것 보고 탁류한다고 그래요. 수성체가 아래로 굴렁굴렁 내려가면 탁류, 물이 파도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은 기울어진 듯 하면서도 수선 한쪽은 수성체는 보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수성체는 보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얼른 찾아요. 뭉실뭉실 쏟아지는 물 위에 버금 뜨죠. 버금. 그 둥그런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물 위에 뜬 버금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흘러내리기 때문에 아래로 가면 쏟아지기 때문에 탁류한다. 그래서 이 높은 봉에서 맥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맥기봉들이에요, 다. 맥기가 나와가지고 가운데로, 절반의 가운데예요. 전체 가운데가 아니에요. 절반으로 된 수성체의 가운데로 내려가가지고 혀를 맺는데, 와혈로 맺는다. 살짝 숨어 들어가요. 탁류니까. 그래야 바람도 막아주고 물도 막아줍니다. 수성체로 일어난, 야지에서 일어난 포의 맥기봉은 어떻게 생겼느냐. 둥글둥글둥글하게 내려오면서도 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짐승의 눈처럼 머리에다가 돌혈로, 살짝 솟은 돌이에요. 평지에 있는 돌 아닙니다. 살짝 솟은 돌로 혀를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높은 산에서 목성체로 일어난 맥기봉이 포인 산은 양이죠. 높은 산은 양이요, 야지는 음입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를 12운성까지 다 해드릴 텐데, 높은 산, 낮은 산만 하지 음양 안 씁니다. 높은 것은 양이요, 낮은 것은 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딱 해보시면 변동이 없어요. 이거는 목성체로 일어나 가지고 한쪽으로 흠뻑 들어가 가지고 또 일으켜요. 봉우리를 또 일으켜 가지고 탁류하는 수성체를 옆에다 달고 있는 산이 높은 산에서도 목성체의 포산이라 하더라. 양의 산이라 하더라. 혈은 목성체의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야지에다가 절반은 산이요, 절반은 파시고 들인 이런 곳에다가 혈을 맺는다. 맥기봉에서 나와서 혈 맺는 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주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다음에는 태, 양, 생, 욕대가능 이것을 하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측에서 목성체로 우뚝 일어나 가지고, 이게 야지에 있는 목성체의 포맥기봉이에요. 야지에 있으면서도 우측으로 가가지고 높이 목성체를 생겨놓고는 좌측으로 출렁출렁 내려가면서 수성체를 달았어요. 그러면 혈은 어디다 맺느냐. 야지에서는 목성에다가 혈을 안 맺어요. 수성으로 내려가 가지고 맺습니다. 수성체로 둥글둥글둥글 아래는 내려가 가지고 그 속에 반달처럼 생긴 목성체를 감추고 수생목 생기를 받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혀를 맺는 것이 야지에서 목성체로 일어난 맥기봉의 포산에서 맺는 혈입니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화성철화된 포의 산에는 봉우리에 반드시 바위가 있더라. 그런데 높은 산은 앉아서 기울어진 듯 하고 있는 산인데 혈은 높은 산에서 맺기가 내려와 가지고 아래로 내려와서 유월로 맺고, 야지에 담은 화성채의 맺기봉에서 나온 맺기는 아래로 내려가지고 양쪽에 뿔 달린 것처럼 생겨가지고 가운데 고개가 원폭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바위로 생겼다 하더라. 가운데로 맺기는 내려가는데 혈은 순전히 찢어진 것 같으니까 어쩐다겠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우니까 화성채로 날카롭죠. 첨쌀이라고 그래요.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순전을 뾰족한 것을 메꾸고 묘지를 쓴다 하더라. 토성채로 일어난 맺기봉의 포산에서는 높은 산에서는 금성채를 달고 들어가지고 혈을 맺고, 야지에서는 토성채를 달고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다 혈을 맺는다 하더라. 그 속에 통나무 배에서 눕혀놓은 것처럼 토성채를 달고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또 금성채의 높은 산에서 일어난 맺기봉의 포산은 토성채로 생긴 산 좌측 귀퉁이에 동구스름하게 태극처럼 금성채로 들어가 가지고 맺기 때문에 금성채의 포산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야지에서는 그와 반대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으니까. 야지에서 일어난 금성채의 맺기봉은 포산은 우측으로 들어가 가지고 귀퉁이에다가 혈을 맺는다. 금성채 동그랗게 만들고 태극을 달고 들어가서 맺는다. 수성채로 된 높은 산에서의 포 맺기봉은 산이 절반만 수성채로 있고 절반은 없더라. 그런데 맺기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가 가지고 와혈로 맺는다. 그러면 야지에 있는 수성채는 높은 곳이 싫어하니까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짐승은 눈에다가 맺듯이 한쪽으로 비껴나서 살짝 작은 도렬로 일어나서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목성채로 된 맺기봉 높은 산에서 맺는 포산은 양인데, 목성채가 정체인 듯 서 있는데 한쪽으로 우측으로 돌아가면서 원폭 들어가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수성채를 달고 있는 것이 목성채의 높은 산에서 맺는 맺기봉인데, 이것이 포의 맺기봉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혈은 절반, 산의 야지에 밭이나 들처럼 절반이 걸려 있는 곳에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또 야지에서 일어난 맺기봉은 어떠냐? 이 목성에다가 맺기봉의 야지에 있는 토사는 음이기 때문에 목성채에서 안 맺어요. 출렁출렁 내려가 가지고 한쪽 기퉁으로 딱 가가지고 그 속에다 또다시 반달처럼 목성채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혈을 맺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뛰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이제 비로소 풍수지리학에 들어온 거예요. 풍수지리학은 기본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지난 과거까지는 전부 다 산이라는 것은 이렇다 하더라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실체적인 것으로 맺기봉에서 직접 혈이는 어디로 가서 맺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에요. 이것 정의 한번 딱 내리시면 돼요. 맺기봉이라고 하더라도 오행 떠날 수 없죠. 구성 떠날 수 없죠. 또 12운성 떠날 수 없죠. 풍수지리학은 오행과 구성과 포태양생 전부 다예요. 한 단계 올라가면은 주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는데 팔진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 팔진법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소속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팔진법에 들어가요. 그러려면 들어가봤자 알도 못하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알아야 재미가 있죠. 산이 옆으로 있다, 산이 엎져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을 보고 그래요. 이 혈은 어떻게 생긴 곳에다 맺는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생소한 것 같아도 차근차근 12운성을 해 가면은요 쏙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신한을 경지에 들어가 버려요. 토성체 속에 금성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배워야 알겠죠? 최소한도 용혈도 1000개씩은 외우시라. 용혈도가 몇천 개가 있습니다. 제게 있어요. 다 수천 개가 있어요. 저도 한 2, 300까지 이렇게 못 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면서 이제 풍수지리학에 비로소 지사로서 입문 들어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